갈등 관리 능력 2. 직장은 조직적 측면에서 보면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모인 곳이기에 더욱 첨예한 갈등이 존재하게 됩니다. 특히 조직원 간의 이해관계 외에도 조직 내 상하관계나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그 직장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을 없애버리고 심하면 그 직장을 떠나버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직장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조직원 간의 인간관계로 인한 갈등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하고 싶은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직원 간의 갈등을 잘 관리하여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행히 직장 내의 갈등은 해결하는 방향이 비교적 명확하고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갈등 해결법을 통해 좀 더 나은 직장 생활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갈등 조정 방법, 윈윈 갈등 관리법, 조직의 갈등 줄이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에 대한 학습 목표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학습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은 갈등에 대해 이해하고 갈등 조정 방법을 설명할 수 있으며 윈윈 해결법을 살펴보고 윈윈 갈등 관리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갈등의 해결 방법을 살펴보고 조직의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거나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켜 자신의 관심사를 만족시키려는 경향을 독단성이라 하고 상대방의 관심사를 만족시키려는 경향을 협조성이라고 하는데 경쟁, 수용, 회피, 협동, 타협의 5가지로 나눠지는 갈등 해결의 기본 양식은 이 두 가지 경향의 조합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 기본 양식을 자세히 살펴본다면 경쟁은 집단 간의 갈등 상황에서 상대방을 압도해서 갈등을 해결하는 것으로 이 경우는 서로가 상대방을 지배하고자 할 때 나타나며 자신의 집단이 상대방의 집단보다 권력이 강할 때 효과적입니다. 수용은 상대방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을 때 상대방의 요구 조건을 받아주는 것으로 상대방의 상황이 더 중요하거나 상대와 더 좋은 관계를 구축하고 싶을 때 효과적입니다. 회피는 갈등 상황 자체를 아예 무시하는 갈등 해결 양식으로서 자신의 상황이나 상대 상황뿐 아니라 갈등 상황 자체를 피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갈등의 상황보다 더 중요한 상황이 있거나 상대가 너무 흥분해 있을 때 또는 상대가 너무 강하고 적대적일 때 효과적입니다. 협동은 갈등 당사자들의 이해를 모두 만족시키려는 갈등 해결 양식으로 서로 간의 입장 차이를 인정하고 양자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서로가 협력하여 결론에 도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협동을 통한 갈등 해결은 양자에게 모두 이득이 되며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타협은 각각의 집단이 서로 부분적으로 교환과 희생을 통해 만족을 취하는 해결 의도로 조직이나 집단의 갈등 해결에서 주로 사용되는 갈등 해결 양식입니다. 세력이 동등한 당사자들이 각자 자기의 목표에 집중하거나 협동이나 경쟁이 유효하지 않을 때 차선책으로 사용됩니다. 이와 같이 5가지의 갈등 해결의 양식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양식 중에서
최선의 양식은 없으며 각각 상황에 따라 적합한 양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갈등 촉진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갈등의 순기능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갈등은 집단의 의사결정의 질 향상 및 창의성과 혁신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순기능적인 갈등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갈등을 자유스럽게 표출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사소통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경영자들은 비공식적으로 의사소통을 활용하는데 그 내용이 모호하거나 권위를 통한 위협이 섞여 있을 때 갈등이 촉진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구성원을 영입하는 것으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존 구성원과 완전히 다른 성향의 구성원이 새로 영입되면 기존의 현상을 유지하던 집단에 혼란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쟁 조성으로 갈등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경영자는 부서 간의 경쟁 상황을 조성함으로 갈등을 발생시킬 수 있지만 너무 지나치면 역기능으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집단 간의 갈등 관리는 갈등을 역기능으로 인식하여 해소하려는 관리 방법과 갈등을 촉진한 뒤 해결하는 순기능적 방법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가지 관리 방법 모두 갈등 발생 후에는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다음의 사례를 통해 서로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회사는 가구를 만드는 회사로서 예전에는 독특한 디자인과 편한 사용감으로 한때 업계 1위의 위치에 있었던 회사였으나 오랜 불황으로 구매층이 줄어들어 지금은 작은 부족 사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회사는 원가 절약과 동시에 회사를 재정비하는 방법을 찾아보기 위해 특별 대책반을 만들었습니다. 입사 15년 차인 K팀장은 원가 절약 및 회사 재정비 방안에 대해 제안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경리팀에서 차출된 경리 담당 알과장은 최근 5년간의 매출 자료를 분석하여 인기 없는 제품군의 재고를 정리하자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구매 담당자 B 대리는 A 회사는 다품종 소량 생산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구매층이 다양하기 때문에 비인기 제품이라 하더라도 1년 이내에는 구매자가 발생하여 재고가 정리된다면서 재고를 줄이는 것은 구매층을 감소하게 된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알 과장과 B 대리는 각각의 팀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책을 마련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알 과장의 개방적인 자세는 갈등의 부정적 기능을 제거해 주었으며 B 대리에게 재고 축소가 회사 재고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알은 다른 팀으로부터도 의견을 구했습니다. 알 과장과 영업팀, 마케팅팀은 지난 5년간 판매 실적이 전혀 없는 제품은 재고를 정리하고 판매가 적은 제품에 대해서는 주문 제품임을 사전에 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주문 후 수령일을 기재하고 급한 발주에 대해서는 소정의 추가 금액을 받아 공급하는 내용의 재고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K팀장 또한 알 과장이 제시한 재고 조정안을 찬성했고 양측 모두 만족스럽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 B입니다. 가구업계 1위로 다시 올라서고자 특별대책반을 운영하는 A 회사에서는 원가 감소 및 회사 재정비 외에도 매출 증대 방안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영업팀 리더인 M 차장은 영업팀 내에서 최근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2명의 팀원인 알 과장과 K 대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K 대리가 아이디어를 내놓을 때마다 알 과장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반대 의사를 계속 제시하고 K 대리는 자신감을 잃고 위축되어 갔습니다. 어느 날 영업회의에서 K 대리는 영업 활성화 방안으로 텔레마케팅을 통한 잔금 안내 및 추가 발주 유도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알 과장은 회사가 활용할 수 있는 인원도 없으며 텔레마케팅을 통한 영업 활성화 방안은 고객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K 대리를 힐난했습니다. M 차장이 두 사람과 대화하면서 알아낸 것은 알 과장은 안정지향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최소한의 모험을 하는 반면에 K 대리는 센스가 있어 업무를 빠르게 처리하여 성과는 컸습니다. 하지만 리스크가 큰 사업 계획을 자주 제시하여 알 과장이 K 대리의 조정자 역할을 자처하면서 K 대리를 키우고자 했던 것인데 최근 K 대리의 계획이 모두 실행에 옮기기에는 큰 위험들이 있어서 반대 의사를 계속 제시해왔던 것이었습니다. 알 과장의 의도가 K 대리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생긴 오해였음이 밝혀졌습니다. M 차장은 3자 대면을 통해 각자의 진심을 전달하였고 그런 갈등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갈등을 일으키는 당사자들은 입장과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겨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층 구조 차원에서의 갈등 분석이 효과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갈등 해결에 있어서 당사자들이 잃는 것보다는 얻는 것이 더 많아 양측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윈윈 해결법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버드 협상 모델이라고도 불리는 윈윈 해결법은 5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이 원칙들로부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윈윈 해결법 첫 번째 원칙은 입장과 이해관계의 분리입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당사자 사이의 입장과 이해관계는 일치하지 않는데요. 오렌지 갈등이라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오렌지 하나를 두고 서로 가지겠다고 싸우다가 결국 반반 나누는 것으로 타협했는데 알고 보니 한 사람은 주스를 만들기 위해 오렌지 과육이 필요하고 한 사람은 차를 마시기 위해서 오렌지 껍질이 필요했다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두 사람의 입장은 똑같지만 사실 원하는 바는 달랐던 건데요. 결국 원하는 것을 반밖에 가지지 못하게 되었지만 만약에 두 사람이 오렌지의 서로 원하는 부분에 대해 서로 알았다면 각각 과육과 껍질을 나눠 가져 결과적으로 모두 승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직장에서 예를 들어본다면 직장 내에서 두 사람이 같은 날에 휴가를 신청했는데 두 사람이 동시에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둘 다 그날 해결해야 하는 일이 있기에 휴가를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 문제는 의외로 쉽게 해결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오전에 용무가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오후에 용무가 있었기에 두 사람 모두 조금씩 휴가 내용을 조정하여 각각 오전과 오후 반차를 신청하여 해결되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었지만 사실 이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는 갈등이 많기 때문에 서로에게 건설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서로의 입장만 내세우면서 흥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원하는 부분을 정확히 밝혀 각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합의입니다. 윈윈 해결책은 양자 간 갈등의 심층 구조를 분석하여 당사자의 이해관계와 동기를 알아낸다면 둘 다 승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윈윈 해결법 두 번째 원칙은 사람과 문제의 분리입니다. 하버드 협상 모델에서는 갈등에서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문제와 관계를 분리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제와 관계가 분리되지 않고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면 결국 두 사람에게 좋은 갈등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와 관계를 분리하여 문제는 철저히 해결하면서 당사자를 존중하여 정중히 대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해결 방식은 서로를 존중하며 문제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빠르고 잡음 없이 문제 해결이 가능해집니다. 윈윈 해결법 세 번째 원칙은 대안 개발입니다. 갈등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는 서로가 가질 몫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흔히 나눌 파이의 크기를 키우는 것이라고 표현하는데 서로가 잃는 것보다는 얻는 것이 많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원하는 부분에서만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협상 외 부분 중 서로가 원하는 다른 사항을 끌어들여서 협상의 범위를 넓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윈윈 해결법 네 번째 원칙은 중립적 기준 합의입니다.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중립적인 기준을 세운 뒤 그에 따라 해결 방안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윈윈 해결법 다섯 번째 원칙은 최선의 대안 모색입니다. 서로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준비해 놓는 것 또한 필요한데요. 모든 갈등이 생각한 대로 잘 해결된다면 좋겠지만 세상 일은 서로가 해결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끌고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는 대안을 하나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의 보상 수준을 넘어서는 요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와 같은 최후의 보루를 준비합니다. 그럼 다음의 사례를 한번 보면서 윈윈 해결법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장은 연봉 협상 시즌이 다가오자 회사 측에 1,000만 원의 연봉 인상을 요청했습니다. 회사의 사장은 갑자기 너무 크게 인상된 연봉 협상안을 받고 당황했습니다. 물론 이 부장이 회사의 위치나 차지하는 부분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를 놓친다면 회사에 큰 손실이지만 그렇다고 요구대로 인상하기엔 회사엔 너무나 큰 금액이었기에 500만 원 정도의 인상으로 합의를 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장은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퇴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사장도 너무나 당혹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사장은 서로의 입장을 들어보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이 부장과 1:1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사정을 들어보니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전세를 살고 있는데 이번에 갑자기 전세 금액을 크게 인상을 한 것입니다. 급하게 자금을 마련해 보았으나 1,000만 원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었고 그렇다고 이사를 가기에도 자녀의 학업도 그렇고 부모님께서도 편찮으시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위치를 고수해야 할 입장이었습니다. 사정을 전해들은 사장은 이 부장에게 연봉의 인상 대신 이 부장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였고 제안을 들은 이 부장은 사장의 배려를 고마워하며 연봉 인상을 없었던 것으로 하였습니다. 사장의 제안은 바로 이랬습니다. 이 부장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근처에 회사의 귀빈을 모시기 위해 게스트하우스의 목적으로 구매한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이것을 이 부장에게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계속 살아도 좋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귀빈용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지 못하는 것은 아깝지만 이 부장을 잃는 것은 회사로서도 더 큰 손실이기 때문에 한 제안이었습니다. 이 부장 또한 재직 중에는 계속 그 집에서 살 수 있고 나중에 형편이 좀 나아질 때까지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히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결국 회사와 이 부장 둘 다 원하는 바를 이루었기 때문에 서로에게 윈윈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갈등의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의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갈등이 발생하기 전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조직은 조직원 간의 성격 특징을 항상 염두에 두고 각자의 직무에 대한 서로를 바라보는 바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차 훈련을 하거나 조직 행동에 대한 기본 원칙을 설정하는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중에서 팀의 기본 원칙을 알고 운영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갈등을 최소화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조직원의 말을 귀담아 듣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결정하라. 모든 사람은 거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라. 각각의 의견의 차이를 인정하라. 조직의 갈등 해결 모델을 사용하라. 다른 조직원에게 작업을 넘길 때 자신이 원하지 않는 형태로 넘기지 말라. 다른 조직원에게 원하지 않는 형태로 작업을 넘겨받지 말라. 조금이라도 의심이 생긴다면 상대방에게 분명한 대답을 요구하라. 추측을 통한 섣부른 가정은 위험하다. 자신의 책임 범위를 확실히 해야 한다. 또한 다른 조직원과의 책임이 어떻게 겹치는지 알아야 한다. 자신과 아는 바를 공유해야 할 사람들을 파악하라. 다른 조직원과 의견이 다른 사람이 있다면 당사자에게 직접 말하라입니다. 라임의 갈등 관리 유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질문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입력하고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문가 의견 보기를 클릭하면 전문가의 의견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를 잘 성취하는지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출력하여 필요할 경우 한 번 더 살펴보면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갈등 관리 능력 2에 대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